김성환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방송에 굉장히 통쾌했겠지.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다. 11월에 새벽 기도에서 우리 방송을 얘기하면서 아 정말? 근데 제가 어느 편을 들어준다 뭐 이런 비판이 하도 많아서 사실 뭐 발언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발언 하나하나가 기사화되는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고구마 하나 정립됐습니다. 뭐 언론은 계속 지져야겠죠? 우리는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가 없어.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립기쟁자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보이시다가 이 방송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여보세요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요. 계속. 귀 씻으세요. 침 튀어. 자,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 중에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 참석한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강명수 기자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근데? 아 저는 지금 제 고향인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무궁화호가 굉장히 느리고 연착도 많이 되고 이런데 무궁화호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 지금 무궁화호 타고 지금 천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럼요. 대리기 녹화하러? 그렇죠. 보도과자 안 사왔어요? 좀 제 불찰이 컸어요. 아, 너무 급하게 오느라. 아, 엉망진창이네 진짜. 제가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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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다시 천안에 가요. 아, 그래요? 다시 천안에 가. 진짜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천안에 가요. 요거 찍으러 올라온 거야, 그러면? 네, 요거 찍으러 올라온 아, 거고. 싫어요? 진짜요. 휴가가 내일 다시 언제까지인데요? 목요일까지요. 너무 미안하다. 다시 천안에 가요. 그때 사올게요. 자, 다음 전 기자. 네, 무사히 3주 뉴스를 어. 막아낸 기행입니다. 아, 근데 요새 좀 관리하시는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멘트를. 왜? 큰 뭐 이 사고 없이. 네. 그건 조금 고쳤어요. 말 빠르다고. 아 하셔서. 너무 빨라.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빠르다고요?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당번을 하면 헤드라인 쓰는 걸 하거든요. 아. 근데 그 헤드라인을 남자 앵커한테 미리 사전에 이제 녹음을 제가 좀 읽어야 돼요. 해달라고 이제 하는데 읽었대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말이 너무 빨라. 헤드라인은 좀 긴박하게 읽으면 좋잖아요. 북한이 어젯밤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경고성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헤드라인 처음에 나갈 때 시그널 음악이 좀 잔잔하게 바뀌었잖아요. 그 윤상 씨가 작곡하신 거라고. 근데 선배가 너무 빠르게 긴박하게 읽어가지고. 음악은 잔잔하니까. 나도 네. 그때 불만이 있었어. 옥 기자가 네. 나 일부러 매기려고 막 뭘 매겨? 발음하기 힘든 걸 급급하단 뭐 이런 말. 이게 왜 어렵지? 나의 속도로 너무 어려웠어. 육군이 전술 체계에 맞지 않는 신형 박격포를 2,700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급급합니다. 나 그날 읽는데 10분 넘게 걸렸어. 급급해서 계속 막혀갖고. 정영 기자 자기 변명하기 급급하네요. 아, 좋았다. 아 좋다 좋다. 자, 옥 기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팩트체크 팀 목미 얼더미. 더 라이브에서 월요일에 브리퍼. 아, 맞아. 미정입니다. 어제 또 했지. 네, 저도 3주 무사히 출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정영 기자 네. 그 최근에 아, 교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그거? 교인이 알려주셨는데요. 교인께서. 제가 몇 달 전에 소망교회 그렇죠. 우리 여기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뭐 여기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직후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돌려봤어요. 아, 소망교회 교인들께서 우리 소망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출연했던 거를 우리 방송을? 방송분. 우리 방송 기독교 그게 저한테도 막 올 정도였어요. 그 제가
그때 비판했던 주 타겟이 소망교회 전 담임 목사인 김지철 목사이셨잖아요. 그 김지철 목사가 우리 이제 고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명성교회 최근에 세습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김지철 목사 꾸준하게 그 김삼환 목사의 세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 방송에서 제가 이제 김지철 목사를 개인적으로 보고 김지철 목사 무슨 말 했다 뭐 그런 것도 잠깐 소개를 했었잖아요. 김삼환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방송에 굉장히 통쾌했겠지.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다. 11월에 새벽 기도에서 우리 방송을 얘기하면서 아 정말? 근데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어. 여러분 그 기자가 그러니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나오는 기자가 저기 김지철 목사를 지철이는 철이 없다. 그 기자 말로는 그 기자 바짓가랑이를 잡고서 싹싹 빌었다더라. 내가 그런 얘기 아 한 적 근데 없거든. 새벽에 설교할 때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기자가 별 2단을 다 취재해봤지만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 나 그러지 않았거든. 막 살을 붙여가지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연옥 선배를 통해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네. 그래갖고 소망교회 또 장로들이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쪽에 붙어야 되는 거야? 명성교회 스피커가 된 거예요, 진짜? 사실 제가 명성교회를 취재를 상당히 해놨는데 지금 부서를 옮기는 바람에 이제 방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성교회 쪽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이제 알려주셨어요. 니네 우리 쪽에서 되게 지금 괜찮다더라. 괜찮다 이러고 있다. 그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 이상하게 악용이 돼갖고. 야 이거 생각도 못했다. 강병수 기자가 빨리 받아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연속을. 명수교회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저희 그런 말 한 사실. 적 없고 명성교회도 이제 곧 취재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일단 원래 오기정 기자가 오늘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발제했다가 발제했다가 시원하게 까인 아이템이 있어요. 네. 자 뭔지 제가 트위터 댓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 네네네. 트위터에서 마온 브로봉님께서 네. 황헛도 지친다 이놈아. 그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쓴 거예요. 네. 황교안이 헛소리를 또. 아.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건지 이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국회가 지금 난장판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8시 됐잖아요. 그 MBC 뉴스를 보고 네. 난장판이 된 국회라고 쓰길래 MBC 역시 세게 쓰는구나 그랬거든. 우리 9시 뉴스 난장판이라 쓰더라. 완전 아수라장이지. 근데 네. 이게 저희가 팩트 체크 팀에 있으니까 네.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 거짓말 하나.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주목해서 보는데 그럼 정치인의 발언 이런 걸 그쵸.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 끝나고인가 보통 백브를 하잖아요. 백브리핑. 백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막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2시에 지금 요 앞에 집회 지금 하는데 난 지금 빨리 백브를 할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할게. 이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고 있다. 부당하게 막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활동을 국회가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것인가를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걸 팩트 체크를 해야 돼. 해야 아냐. 네. 그래서 시원하게 까인 발제를 했지만 본인도 깔 줄 알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하려 그랬지. 왜냐면 이분이 주장했던 게 이거는 정당 활동이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하나. 그 상황을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국회 안에서 그 경내에서 규탄 대회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 출입을 경찰이 못하게 막았지. 그 시민단체 쪽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막고 뭐 신분증 확인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집회는 어쨌든 그 집회밖에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흘의 말미를 줬어요. 16일까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16일에 본회의 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당이 뭐 어쨌든 지금 집회를 하는 이유가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이 뭐 양대 악법이라며 선거법, 공수처법이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원내 2당으로서 본회의가 열리면 진짜 필리버스터를 하면 돼요. 뭐 그건 또 민주당이 대응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회 안에서 뭔가 조치를 이어가야지
경내 막 외부의 시민들과 함께 막 그런 식의 집단 행동을 하고 또 뭐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얘기한 대로 비분 관계하고 이거는 아니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어느 편을 들어준다 뭐 이런 비판이 하도 많아서 사실 뭐 발언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08석을 가진 국민의 대표 300명 중 108석을 가진 제1야당의 제1야당. 대표신데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들어서고 나서 제 기억 속에는 본인이 그런 이미지를 유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108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발언 하나하나가 기사화되는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지난 토요일에 리포트 중에 이제 한국당이 장애 집회한 걸 다룬 정치부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뭐 한국당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렇게 정당이 장외로 몰려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베테랑 앵커들의 그 테크닉 중에 약간 좀 한국당이 나한테 또 많이 하는 거. 한국당이 또 방법도 근데 좋아. 내가 보니까 너무 초짜래서 너무 그냥 약간 말의 속도는 좀 늦췄지만 하나도 티가 안 나더라고. 아 그게 화낸 건데. 그냥 착하게 했어. 착하게. 본인이 착하게 생겨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 팩트 체크 아이템 제가 발제했는데 이거 킬되는 거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지금 황어또 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정치인의 발언을 팩트 체크하는 이유는 그 정치인의 말이 일반인에 비해서 신빙성이 있고 무겁기 때문이죠. 무겁고 신빙성이 있고 영향력이 또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하는 때문이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팩트 체크의 대상이 되는 게 나아. 그렇지.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걸 팩트 체크할 가치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또 혹시 오기나 PD가 또 말 많이 한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나 요거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또 한다고. 네. 한다고. 이거 아이템 발제했어야 됐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를 보면 그게 정치 그 드라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언더우드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찬성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 이름을 딱 이렇게 적어서 딱 걸어놓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오면 이걸 판을 뒤집고 또 설득시키고 오면 뒤집고 이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요. 그게 정치지. 그 과정에서 누구는 협박도 하고 물론 당연히 협박도 하고 누구는 약점을 가지고 뭐 거래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커피 마실 때마다 계속 따라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엄청난 이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다 문명화되어 있는 방법을 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근데 그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좀 그거와 너무 거리가 있어서 좀 그런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국민의 대표면 정말 말로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여건 야건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듣고 본 코너인 무치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뉴스가 너무 많아. 정치, 경제, 사회 할 거 없이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 굵직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뉴스! 네. 하지만 중요한 뉴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치 뉴스! 브리핑. 브리핑! 네. 안 맞아. 안 하나도 맞아. 안 맞아. 자, 오늘의 무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정윤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리포트인지 제목부터 설명해 주시죠. 조금 있으면 드러난다더니 미제 사건 분류에서 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나갔던 15일에 나갔던 리포트고요. 네. 키워드부터. 윤석열 레임덕 윤석열 레임더? 이게 내용이요. 3초 사건이란 말이 있대요. 3초 검사들이 쓰는 은어라는데 이 검찰의 존재 이유는 기소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 사건을 조사해서 법원으로 이제 판단을 구하는 거잖아. 아니면 해봤더니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근데 못 정하는 거야. 그거를 3개월을 초과한 거야. 기소를 할지 말지를 못 정한 상태가 3개월을 초과해서 보통은 어떨 때 그렇게 3개월을 초과해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그렇다고 해요. 많이. 아니면 뭐 수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불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인데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그러기도 하죠.
그런 걸 근데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 약간 미제 사건으로 이제 미제 사건. 그러니까 이제 미제 사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3초 사건, 3개월 초과한 사건, 3초 사건인데 이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이 3초 사건이 됐대요. 우리 기억나시죠? 네. 그때 우리 저 민경욱 마수라는 얘기 네. 했었잖아요. 민경 그 의원이 마수라고 뭐 감금하고 최이배 의원 감금하고 그때 국회를 점거했던 국회법을 위반해서 이제 위반해서. 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고소했었잖아요. 네. 한국당도 맞고소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걸려 있는 국회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네. 그게 3초 사건이 됐어요. 아직까지 이제 뭐 여부가 안 나왔는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10월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나올 텐데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 이걸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네. 할 거죠. 네. 만일에 다 모든 평등하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그때 박지원 의원이랑 신경전을 대단히 벌이면서 그때 뭐 그래서 박지원이 한 방 먹었다 뭐 이랬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호기롭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막 그때 조국 장관 막에 대한 검찰 보면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저렇게 세게 하는 걸 보니까 패스트 트랙도 굉장히 세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앞에 하나 보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그게 10월인데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 지금 이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저는 이제 이 리포트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리포트 참 잘 취재한 시적절한 리포트인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리포트의 핵심은 그 이유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 여부를 지금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보도 보셨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경고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자꾸 검사들이 국회 와서 로비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 실명 깐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얼핏 보면 뭐 피감 기관이 국회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검찰은 지금 이걸 쥐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걸려 있는 수사를 지금 기소 불기소를 결정을 안 하고 쥐고 있는데 쓱 와서 뭔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협방이나 협상이나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의 공명정대한 검찰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공수처법이 검찰은 싫잖아요. 네. 공수처법을 지금 한국당이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막 반대하고 양대 악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공교롭게도 맞죠. 네. 뭐 실제로 어떤 내통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겉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리포트의 핵심은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에 처분을 할 것이라는 이 전망, 요 문장인 것 같아요. 검찰이 왜 3초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요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가 어떻게 하나 보자. 요거를 뭔가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이 리포트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저는 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기가 막힌 걸 좀 멘트에 감아서 쓰고 싶었는데 썼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씹어버렸어. 검사들이 쓰는 은어 중에 3초 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미제 사건을 의미한다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딱 3초 사건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신 있게 말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일선 검사들이 총장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발언.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똑바로 제대 한번 읽어주시죠. 자료. 왜냐면 그 앵커맨 저도 보고 되게 고심해서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읽으라고요? 네. 검사들이 쓰는 은어 중에 3초 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미제 사건을 의미한다는데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딱 3초 사건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여기서 또 씹어. 왜 계속 씹어. 왜 자꾸 씹어 거기서. 이게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신 있게 말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일선 검사들이 총장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저렇게 하고 하면 싶었어요. 재밌겠다. 아 그렇게 하지 그랬어 앵커멘트를. 씹는 순간 가리면서. 머리가 하얘졌어. 아 근데 망했다. 망했다. 뭐 이러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루리앱 댓글 읽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우리 앱에서 이거 뭐야? 왜 아이디를 알 수 없어요. 몰라 이거? 어떻게 알라 읽어요? 아크바르 와카시 이렇게 알려지는데? 아, 진짜로? 네. 왜 신은 위대하고 계시된 나군이다 낙원. 이건데. 진짜로? 진짜? 몰라서요 선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 상식이죠 이거는. 빨리 저 읽어보시죠. 알아보. 빨리 읽어보시죠. 뻥치지 마. 저 진짜 알아 제2외 국어. 하세요. 진짜? 알아보가 무슨 제휴가? 알아 제2외 국어.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말이에요. 빨리 읽어보세요. 영상 증거가 있네. 그치만 이런 걸 증거로 쓸 수는 없지 않을까? 어쩔 수 없지. 이건 미제 사건으로 가스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읽어주죠. 상황극이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거 영상 자료 이거 뭐 우리가 써도 되냐 하면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그냥 뭐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때 뭐 거의 영화 분량의 CCTV를 다 확보해 갔다고 막 그렇죠. CCTV뿐이 아니라 방송국에 테라바이트로 찍은 게 막. 있는데. 대대적으로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다음 댓글도 읽어주세요. 엠파게 닥마님이 수사 대상 골라먹는 비패 검찰 혹은 그냥 부패 검찰. 오 라임 좋으시다. 라임.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자기들의 어떤 명주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명주를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시키를 지금 보면서 근데 그 상당히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국당 의원들을 이제 국회로 검사들이 찾아왔어. 그럼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죠. 그 영감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검찰 개혁 법안 좀 근데 그냥 검사가 아니고 이제 내가 이 국회법이 무서운 게요. 그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이게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잘못하면은 이번 선거도 못 나가고 다음 선거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줄 사실 딱 되게- 쥐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검찰이. 그거는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당사자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거를 약한 고리를 딱 지금 들어가서 총장이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또 야당 중진위원한테 망신을 주면서까지 공언을 했던 건데 근데 3초 사건이 됐다. 판단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미제 사건으로 지금. 미제 사건지. 야 보통 미제 사건은 무슨 못 잡고 증거 없고 막 이럴 때잖아. 이거 증거 개 많은데. 그냥 이게 팔짱 끼고 있으면 미제 사건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만큼 검찰이 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한다.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한다. 늘 그들은 부지런하다. 너무 안타까워. 고구마 하나 정립됐습니다. 뭐 언론은 계속 지져야겠죠.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짓는 보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약간 사이다예요. 조금은 사이다죠. 네, 우리 강명수 기자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노조와의 폭로 6년 만에 징역형 선고 삼성 임원들 법정 구속이라는 이주윤 기자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삼성 무노조 신화 드디어 깨지다 이겁니다. 되게 못 졌다. 되게 게으르게 졌다. 게으르게 졌어요. 문호조시나 와장창. 와장창.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큼 되게 의미 있는 단어가 없어요. 네, 정말 이 단어를 듣기 위해서 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오랜 기간 쌓아왔기 때문에 네, 예, 네.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네. 리바이벌 했습니다. 네. 어떤 기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이 삼성의 협력업체 밑에 협력업체에 노조가 생기자 이 삼성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개입하고 실제로 문건도 작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노조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회의와 공작이 이루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6년 2개월 만에 이러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폭로가 된 지 6년 2개월 만에 이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 올해 들어서 이제 이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에버랜드 계열사에 대한 그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해서도 유죄를 가했고 이번에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또다시 유죄 선고를 한 거거든요. 예전에 강병수 기자가 홍성희 기자랑 같이 막 판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이것과 관련된 보도를 한 3, 4개월 정도 꾸준히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노조원들도 많이 만나보고 실제로 핍박을 받았던 노조원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오늘 이 유죄 선고가 난 뭐 강경훈 부사장이나 이게
언론이나 어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기 전부터 저희가 그린화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노조 녹색, 없애는 거. 녹색 정화시킨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린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되게 둘이서 열심히 막 계획도 짜보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보고 뻗치기도 많이 해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취재였었는데 그 취재에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오늘 나온 거여서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이 삼성의 2인자라고 불리는 사실상 지금 삼성그룹의 2인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마찬가지로 그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분이 경찰대 출신인데요. 이 삼성이 경찰 인력을 굉장히 많이 유입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처음으로 들어갔던 분이라고 해요. 인사 관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근데 이 인사 관리가 이런 식의 이 노조 와해가 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돼서 32명이 기소됐는데 그중 26명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강경원 부사장은 지난주에도 실형받았잖아요. 그렇죠. 에버랜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사실상 삼성그룹의 인사 노무 파트의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예전에 했던 보도 중에 크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삼성이 조직적으로 경찰 정보관 출신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정보관을 통해서 삼성이 관리를 했다. 뭐 노조 정보도 빼오고 협상에 있던 정보도 빼오고 했던 그런 거 관련된 보도를 했었고 대들께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삼성의 소위 말하는 그 인력 채용에 경찰대 출신 인력 채용에 제일 선두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뭐 인사와 노무 관련해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에 뭐 단죄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이 선고에 기소된 어마어마한 삼성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사장단 인사를 못 하고 있대요. 네. 이걸 결과를 기다리느라. 네. 근데 결과가 다 인사를 이제 또 못 하게 돼 갖고. 이 사실상 인사 노무 파트의 핵심들은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삼성에. 삼성 그룹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강경수 기자도 좀 일조를 한 거네요. 일조를 했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취재를 했었고 이게 저희가 왜 지방을 순환근무? 네, 지방 순환근무를 하잖아요. 갔다 와서 처음에 이제 법조팀에 딱 발령이 났는데 그때 성희 선배가 있었어요. 성희 선배가 이제 성희 강한오리. 선배가 같이 뭐 하나 좀 취재 좀 하자 불러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게 둘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진짜 막 허허 벌판이었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있던 기사가 그냥 한겨레에서 수사가 착수된 계기가 되게 웃기잖아요.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러 빌딩을 뒤지던 뭐 삼성 빌딩을 뒤지던 와중에 누가 이 하드채로 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되게 웃긴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별건으로 걸린.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되게 웃기게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인데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보도가 나왔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하나하나 막 사람들 만나가면서 어떤 수사가 있었는지 막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막 찾아가보고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가보고 조각조각 맞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제가 가졌던 강경수의 무용담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저도 지금 빨리 끊을 타이밍을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좀 더 말하면 안 됩니까? 여하튼 그렇죠.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에 키리바티님께서 삼성 노조와해 2명 징역 소화된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고구마 하나 사이다라고. 소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아한 거는 네. 이 노조를 왜 이렇게까지 와해를 하려 그랬지? 저도 그게 처음에 취재를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정말 그냥 삼성의 아니 그것도 자회사잖아. 자회사죠. 근데 삼성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독버섯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얘네가 하나 잘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계열사에서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니 또 그러니까 생기고 노조를 왜 이렇게. 그렇게 이 대명천지에 왜 아예 와해를 하려 그러냐 말이야.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저도 원래 좀 더 고차원적인 전략은 네. 이렇게 해서 노조가 생기면 어용 노조를 보통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조끼리 싸움 붙이고 뭐 법의 노조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예 너무 강박증 아닌가? 그게 그냥 정말 그 강박증. 이런 부사장이 실형까지 받아야 될 만큼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좀 납득이 개인적으로 안. 막 저 문서도 구해서 보고 했는데
80년대 그냥 군사 왜 우리가 막 보안사나 이런 데서 쓰던 그런 군사 문서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초인류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막 군사 용어 엄청 많이 쓰고. 아 군사 영화. 네. 근데 영화 베테랑에 보면 그렇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점점. 거기 대사에도 막 그런 게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사과하고 그랬으면 끝날 일인데. 모르겠어요. 이해 그런 못할 일이 강박증은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지? 근데 이게 문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문서 속에 우리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그치, 문서 그치. 속에 한 명이었지만 그 노조원 분들의 이야기를 30분 1시간씩 들으면은 그분들의 인생은 정말 그냥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파탄 이제 나다시피 무슨 했거든요. 질문해도 또 무용담으로 가네요. 정말 앵커가 이렇게 감수성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성 많은 촉촉한 앵커멘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부에는 짧은 이 뉴스 본문 잠깐 해봤고 뭐 묻힌 뉴스 브리핑 뒤에 살짝 그래도 사이다가 살짝 있었는데 이건 근데 굉장히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되게 예상치 못한 그쵸. 예상을 뛰어넘는 저 정말 놀랐어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공명정대한 판결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근데 2부에는 또 고구마가 또 역대급 고구마가 기다리고 이건 있습니다. 30년 된 고구마 아닌가요? 30년 묵은 고구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듣고 기르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